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응급의학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해왔으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수천 달러를 낭비하는 것을 막고 제가 매주 응급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는 통계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흘 전밤,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새벽 2시에 서울의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심각한 근육 경련, 심계항진, 혼란 상태. 그녀의 딸은 울면서 어머니가 뇌졸중을 겪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치명적인 마그네슘 결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만든 부분은 이겁니다. 박 씨는 2년 동안 매일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요? 그녀는 자신의 몸이 실제로 흡수하지도 못한 보충제에 3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 해주세요.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바위처럼 딱딱한가요? 이제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쉽게 쥐가 나나요? 이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세포가 마그네슘을 갈구하고 있다는 긴급 신호이며 만약 여러분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거의 확실하게 삼킨 것의 30%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요? 변기로 내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저는 62세입니다. 저는 미네랄 결핍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제가 보는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응급실에 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충제를 삽니다. 매일 아침 복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거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보충제 업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산화 마그네슘을 사기를 원합니다. 제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단 4%입니다. 4%요. 분필을 삼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용 시간은요? 잘못 복용하면 흡수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요? 쓸모없습니다. 3가지 중요한 보조 인자 미네랄 없이 복용하면요? 여러분의 세포는 그것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문조차 열 수 없습니다. 저를 단순히 처방전만 쓰고 집으로 보내는 의사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저는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그네슘 고갈로 심장 리듬이 혼란스러워져서 부산의 아파트에서 혼자 쓰러진 노인 환자들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근육이 완전히 경직되어 걸을 수 없는 50대 건강한 남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 정말 모든 경우에 그들은 전혀 효과가 없는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다리 경련이 왜 나아지지 않았는지 알 자격이 있습니다. 왜 여전히 밤새 잠을 잘 수 없는지. 매일 아침 한 움큼의 알약을 먹는데도 왜 오후 2시면 에너지가 사라지는지 말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이 쓸모없는지 정확히 폭로할 것입니다. 마그네슘이 세포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필수 미네랄 3가지를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주는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흡수율을 3배로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식사 시간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이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낭비를 멈추고 마침내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보충제가 아무 효과도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부터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고 서울에서 40년 넘게 응급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3시에 68세 여성이 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 리듬이 완전히 불규칙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안정시키기 위해 18분 동안 작업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병력을 검토했을 때 저를 화나게 만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요. 하지만 그녀의 혈중 마그네슘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녀가 그 알약들이 자신의 심장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들은 그녀를 완전히 실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삼킨 것의 30%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을 통과해서 바로 변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돈을 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닙니다. 최악은 여러분이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근육이 필요한 것을 얻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안심이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응급실에서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들이 심각한 근육 경련, 불규칙한 심장 박동, 발작으로 도착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들은 매일 마그네슘을 복용한다고 말합니다. 병을 보여줍니다. 비싼 병들을요. 하지만 그들의 몸은 마그네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용하는 형태가 흡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닐봉지를 통해 음식을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은 거기 있지만 결코 위장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형태의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점에서 판매되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흔한 형태인 산화마그네슘을 삼키면 위산이 그것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산화마그네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분해되는 것에 저항합니다. 실제로 흡수되는 것은 약 4%에 불과합니다. 혈류로 들어갑니다. 4%입니다. 500mg, 알약을 복용하면 몸은 고작 20mg만 받습니다. 나머지 480mg은 묽은 변을 만들고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은 조금 낮습니다. 30% 정도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위장에서 분해된다 해도 여전히 장벽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마그네슘은 혼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 가지 핵심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마그네슘은 그냥 혈액 속에 떠다니다가 6시간 이내에 신장을 통해 걸러져 나갑니다. 첫 번째 동반자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장 세포의 출입구를 조절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출입구들이 닫힌 채로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 환자들, 특히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박 씨라는 72세 남성이 지난달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리 경련 때문에 8개월 동안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우리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추가했습니다. 3주 만에 그분의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동반자는 비타민 B입니다. 이 비타민은 마그네슘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수송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B6가 없으면 마그네슘은 세포 밖에 머물러 있으며 들어갈 수 없습니다. B6를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십시오. 많은 노년층이 B6 결핍 상태인데 이는 흔한 약물들에 의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혈압약으로 이뇨제를 복용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신다면 지금 B6 수치가 아마도 매우 낮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동반자는 칼륨입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세포 안에서 한 팀으로 작동합니다. 서로 균형을 맞춥니다.
칼륨이 낮으면 세포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그네슘을 다시 밀어냅니다. 저는 칼륨이 고갈되어 있어서 매일 1500mg의 마그네슘을 복용하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비싼 마그네슘 영양제가 왜 몸에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침묵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실제로 어떻게 세포에 들어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15년간 일하면서 심계항진, 심한 근육 경련, 위험한 부정맥으로 급히 실려온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한 후 저는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그네슘은 소화기관을 곧장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아침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 알약을 삼킬 때 약 70%는 절대 혈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장에 머물러 있다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돈을 물에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당장 마그네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수축 후 이완하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신경계는 새벽 3시에 여러분을 깨우는 그 무서운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삼키는 마그네슘은 이 절실한 세포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그네슘은 혼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마그네슘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가려면 3가지 특정 동반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 동반자들이 없으면 마그네슘은 그냥 거기 쓸모없이 앉아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핵심 동반자는 비타민 D입니다. 적절한 비타민 D가 없으면 장세포들이 마그네슘을 위한 문을 열기를 거부합니다. 비타민 D를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십시오. 저에게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위험한 심계항진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꼬박 2년이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했을 때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그분의 마그네슘은 위장으로 들어갔다가 흡수 경로를 열어줄 비타민 D가 없어서 전혀 흡수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필수 동반자는 비타민 B6입니다. 이 비타민은 마그네슘을 세포 안에서 활성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B6가 없으면 마그네슘이 혈류로 들어간다 해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쓸모없이 떠다니다가 신장이 걸러냅니다. 사라집니다. 낭비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 번째 동반자는 칼륨입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서 한 팀으로 작동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세포는 마그네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바로 다시 새어나갑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하지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먹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알약을 삼켜도 마그네슘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게 유지됩니다. 이제 이 중요한 타이밍 비밀을 들으십시오. 마그네슘을 언제 복용하는지가 무엇과 함께 복용하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삼켜서 흡수를 파괴합니다. 아침 일찍 빈속에 마그네슘을 절대 복용하지 마십시오. 그때 위산이 가장 강하고 특정 형태의 마그네슘이 흡수되기 전에 분해됩니다. 이것은 특히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장 저렴하고 흔한 형태인 산화 마그네슘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 위산은 그것을 비싼 변환화제로 만들 뿐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그네슘의 황금 시간은 저녁 식사 때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하십시오. 마그네슘은 소화기관에 지방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식사를 마치고 30분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왜 식사 후 30분일까요?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초기, 강한 위산 분비를 끝냈지만 장은 이제 활발히 영양소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흡수, 시간대입니다. 식사의 지방이 마그네슘을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벽을 통과합니다. 음식이 마그네슘을 완충시켜 위를 자극하지 않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잘 들으세요.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변기에 그냥 버리고 계십니다. 지난 15년 동안 응급실에서 매주 최소 3번씩 이런 실수를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심한 근육 경련, 위험한 심장 리듬 문제, 극심한 피로로 응급실에 옵니다. 그분들의 가방을 확인해 보면 비싼 마그네슘 병을 보여줍니다. 매일 빠짐없이 복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는 심각한 결핍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마그네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삼키고는 있지만 세포는 그것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장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저는 이 가혹한 진실을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68세 환자분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오셨는데 화장실에서 심한 심계양진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몇 분 안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그분은 프리미엄 마그네슘 보충제에 매달 2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15년 동안 20만 원씩. 모두 낭비였습니다. 보충제 업계가 절대 말하지 않을 비밀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혼자서는 세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을 열려면 3가지 특정 동반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동반자가 없으면 비싼 마그네슘 보충제는 비싼 소변이 될 뿐입니다.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반 미네랄, 비타민 D입니다. 장벽에는 비타민 D가 신호를 보낼 때만 열리는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문들은 굳게 잠긴 채로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혈류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긴 겨울 동안 60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심각하게 낮은 비타민 D 수치를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 70%가 아무리 많이 복용해도 마그네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조사의 의학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동반 미네랄, 비타민 B6입니다. 마그네슘이 혈류로 들어가면 세포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혼자서는 세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포막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B6가 필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택시기사 초혜 씨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밤 다리에 고통스러운 경련이 있었습니다. 매일 400mg의 마그네슘을 복용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일과에 단지 50mg의 B6를 추가했습니다. 11일 만에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1일입니다. 8년간의 고통 끝에. 세 번째 동반 미네랄, 칼륨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세포 안에서 팀으로 작용합니다. 칼륨이 낮으면 세포가 실제로 마그네슘을 다시 밀어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1000mg의 마그네슘을 복용해도 칼륨이 고갈되어 있으면 세포는 몇 시간 안에 그 마그네슘을 배출합니다.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이제 흡수를 즉시 3배로 늘리는 시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마그네슘을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끊임없이 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위산은 아침에 가장 강합니다. 강한 산이 마그네슘 화합물을 흡수되기 전에 파괴합니다. 말 그대로 보충제를 쓸모없는 가루로 녹이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의 황금 시간은 저녁 식사 후 정확히 30분입니다. 이때 위산은 음식으로 완충되어 있습니다. 장의 혈류가 최대 용량입니다. 몸은 수면 중 세포 회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많은 양의 마그네슘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대는 흡수를 30%에서 75%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보충제입니다. 같은 용량입니다. 단지 다른 시간일 뿐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로 부산의 이 씨는 낭비되는 보충제 비용을 연간 30만 원 이상 절약했습니다. 지금 왼쪽 눈꺼풀을 만져보세요. 떨리고 있나요? 조금이라도요? 그것은 바로 이 순간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을 달라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그네슘 흡수를 3배로 늘리는 정확한 식사 시간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효과 없는 보충제에 다시는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15년간 응급의학을 하면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마그네슘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복용하고 무엇과 함께 복용하느냐입니다. 몸에는 특정한 흡수 시간대가 있고 이 시간대를 놓치면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나지만 3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첫째, 위산이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둘째, 특정 운반 단백질이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틀리는 부분인데 특정 보조인자 미네랄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을 칼슘과 함께 복용하면 경쟁이 발생합니다. 두 미네랄 모두 장벽에 같은 운반 통로를 사용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효율적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칼슘 보충제와 마그네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결과를 망치는 것입니다. 최소 4시간은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소 4시간입니다. 이제 마그네슘 흡수의 황금 시간은 이른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왜일까요? 이때가 몸의 자연적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장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혈류가 많아지면 영양소 흡수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리학인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을 비타민 D3와 비타민 K2와 반드시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이 두 보조인자가 없으면 마그네슘은 세포에 제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달 삼성의료원에서 환자 한 분을 봤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여사였습니다. 2년 동안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2년이요? 2년입니다. 그런데도 혈액검사 결과는 여전히 결핍 상태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용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3도 없고 K2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칼슘과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던 겁니다. 커피라니!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커피를 마신 후 2시간 이내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마그네슘의 소변 배설을 40%나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이 드신 영양제의 40%가 세포에서 사용되기도 전에 신장을 통해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정확한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적으세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십시오. 가장 좋은 형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스러네이트입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피하세요. 흡수율이 겨우 4%밖에 안 됩니다. 4%요. 나머지는 설사만 유발할 뿐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비타민 D3 1000전 국제 단위와 비타민 K2 100마이크로그램을 드세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견과류 한 줌, 아보카도 조금 또는 지방이 많은 생선 한 조각이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식이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60%나 증가합니다. 이제 마그네슘의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낭비합니다.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는 값이 싸지만 장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될 겁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더 싸지만 기억하세요. 흡수율이 겨우 4%입니다. 아미노산과 결합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수면과 근육 이완을 위해서는 글리시네이트를, 뇌 기능과 기억력을 위해서는 스러네이트를,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타우레이트를 선택하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70%나 떨어집니다. 70%요. 이런 약물들은 마그네슘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필요한 위산을 파괴합니다.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흡수되는 마그네슘 말레이트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황금 시간대는 이른 저녁입니다. D3와 K2와 함께 드세요.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칼슘과 커피로부터는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렇게 따라하시면 드디어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쓸모없는 마그네슘을 세포 강화제로 바꾸는 정확한 복용 시간 방법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응급실 환자들의 흡수율이 300%나 증가했습니다.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그 마그네슘 알약? 여러분의 몸은 그걸 쓰레기 취급합니다. 말 그대로 2시간 내에 배출해버립니다. 저는 혈액 검사로 이걸 수천 번 측정했습니다. 환자들은 화가 나서 돌아와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용 시간이 문제입니다. 위산은 식사 중과 식사 직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좋게 들리시나요? 틀렸습니다. 높은 산성 환경은 소장에서 마그네슘의 섬세한 흡수 경로를 파괴합니다. 마그네슘은 음식 입자들과 화학적으로 결합되는데 특히 피트산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곡물, 견과류, 콩류가 모두 마그네슘을 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화합물로 가둬버립니다. 그냥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비싼 소변이 되는 거죠.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식사 후 정확히 90분 뒤에 마그네슘을 드세요. 80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위산이 정상화되고 소장은 영양소 흡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음식 경쟁이 없습니다. 흡수율이 30%에서 70%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중 마그네슘 수치 측정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가지 보조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즉시 적으세요. 첫째, 비타민 D3입니다. D2가 아니라 특별히 D3입니다. 활성화된 비타민 D 수용체 없이는 마그네슘이 세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물쇠와 열쇠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개월 동안 마그네슘을 드셨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리 경련이 너무 심해서 2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했더니 9였습니다. 정상은 30에서 50입니다. D3 2000 국제 단위를 매일 추가했습니다. 3주 만에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둘째, 비타민 B6입니다. 연구하는 동안 이게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B6 긱스트는 마그네슘을 세포막을 통해 운반하는 수송 단백질을 조절합니다. 충분한 B6 없이는 마그네슘이 혈류에만 떠다니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근육과 신경세포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그네슘과 동시에 최소 25mg의 B6를 드셔야 합니다. 몇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요. 셋째, 이게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구분하는 것인데 적절한 아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은 같은 흡수 수용체를 놓고 경쟁합니다. 함께 드시면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이런 재앙을 저는 끊임없이 봅니다. 환자들이 복합 미네랄 제제를 사면서 똑똑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장에서 생물학적 교통체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90분 뒤에 마그네슘을 비타민 D6, B6와 함께 드세요. 그런 다음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드세요. 최소 10시간 간격을 두고요. 이런 간격을 두면 경쟁이 제거되고 두 미네랄 모두 최대한 흡수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형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제에서 발견되는 가장 저렴한 형태인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흡수율이 4%입니다. 4%요. 본질적으로 화제일 뿐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마그네슘 옥사이드에 매달 3만 원씩 쓰고 계셨습니다. 12년간의 낭비였습니다. 생체의 용률이 가장 높은 형태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로 바꾸고 적절한 시간과 보조 인자들을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5주 만에 만성 피로가 해결되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도 멈췄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제 업계는 여러분의 무지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필요한 보조 인자 없이 잘못된 형태를 잘못된 시간에 팝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으면 나이나 유전자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범죄적 태만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버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변기로 바로 흘러갑니다. 저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15년간 이런 일을 목격해 왔습니다. 환자들이 매달 5만 원, 8만 원, 때로는 10만 원 이상을 마그네슘 보충제에 쓰는데 혈액 검사 결과는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를 보입니다. 보충제 회사들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 이것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6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3가지 필수 보조 요소 없이 마그네슘만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세포에는 문이 있습니다. 잠긴 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마그네슘은 혼자서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3개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 3개의 열쇠 없이는 여러분이 비싸게 산 마그네슘의 약 70번 85%가 소화계를 그냥 통과해서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은 제가 수천 건의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비타민 D스람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6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새벽 2시에 다리에 심한 근육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택시에서 업고 와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보충제 복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400mg의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고품질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였습니다. 그런데 혈중 마그네슘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했더니 9였습니다. 정상 수치는 30에서 50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D3가 없으면 장벽의 운반 단백질이 마그네슘 분자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젖은 비누 묻은 손으로 유리구슬을 집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매일 2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3를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혈중 마그네슘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몇 달간 그분을 괴롭혔던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많은 마그네슘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복용하고 있던 마그네슘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비타민 K2입니다. K1이 아니라 K2입니다. 이것은 김치나 일본 나토 같은 발효식품에서 발견되는 형태입니다. 비타민 K2는 몸속에서 미네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교통관제사라고 생각하세요? K2 없이는 마그네슘이 혈류에서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며 뼈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칼슘이 잘못된 곳, 즉 동맥과 신장에 침착되어 위험한 석회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K2 없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노인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뼈는 약한데 동맥은 돌처럼 단단합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최소 100마이크로그램의 K2를 복용하세요. 나토 100g에서 얻을 수 있고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간단한 보충제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아연입니다. 세포의 마그네슘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연이 필요합니다. 이 통로들은 혈액에서 마그네슘을 실제로 작용하는 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미세한 터널입니다. 분당에 사시는 최애 씨라는 57세 택시기사님이 심장 두근거림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다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 병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연 수치가 심각하게 낮아서 세포 내 마그네슘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아연 결핍은 한국에서 특히 해산물이나 고기를 충분히 먹지 않고 주로 쌀과 채소를 먹는 노년층에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는 매일 15mg의 아연을 처방했습니다. 기존의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10일 만에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습니다. 정확한 복용법은 이렇습니다. 마그네슘을 2000 국제단위의 비타민 D3, 100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2, 40mg의 아연과 함께 복용하세요. 이것들을 모두 함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세요. D3와 K2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게 구매하면 이 조합의 한 달 비용은 총 20,000원도 안 됩니다. 마그네슘만 단독으로 복용하며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그네슘을 낭비되는 돈에서 진짜 세포의 힘으로 바꿀 마지막 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료원 응급실을 떠나기 전 환자들에게 주는 정확한 지침이며 지금 당장 적어두셔야 합니다. 첫째, 흡수 시간 규칙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정확히 90분 뒤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세요. 전에도 식사 중에도 식사 직후도 아닙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위산 생성이 소화 중에 최고조에 달하고 마그네슘은 음식의 칼슘과 경쟁합니다.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그 식사의 칼슘이 마그네슘 흡수의 최대 70%를 차단합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를 치료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심한 근육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마그네슘을 복용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복용 시간만 바꿨습니다. 저녁 식사 후 90분. 3주 만에 밤에 쥐 나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 필수 보조 인자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 미네랄을 같은 용량으로 함께 복용하지 않으면 마그네슘은 장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비타민 D3 최소 1000 국제단위, 비타민 K2 정확히 10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아연 15mg입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흡수 파트너입니다. 비타민 D3가 없으면 장세포가 마그네슘을 혈류로 운반하는 운반 단백질을 만들 수 없습니다. K2가 없으면 마그네슘이 필요한 뼈와 근육이 아닌 연조직으로 갑니다. 아연이 없으면 세포의 문이 잠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합의 비용은 일주일에 커피 2번 사는 것보다 적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변기로 흘러가는 마그네슘에만 매달 5만 원을 낭비합니다. 세 번째 단계, 신체 자가 검사로 지금 당장 결핍 수준을 확인하세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부드럽게 할 수 없다면 마그네슘 저장량이 심각하게 낮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아리 근육을 5초간 세게 눌러보세요. 경련이 일어나거나 경련이 생기나요? 그것은 세포의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잠들 때 다리가 경련하거나 떨리지 않고 잠을 자보세요. 잠들었을 때입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경련을 경험한다면 당신은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 2시에 심장 리듬 장애로 응급실에 오신 송파구에 사시는 71살 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했을 때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2년 동안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동안 돈을 낭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나쁜 형태의 마그네슘인 시트르산 마그네슘을 가장 나쁜 시간인 아침 공복에 복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충제병으로 가서 형태를 확인하세요. 만약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흡수율이 4%입니다. 4%는 말 그대로 당신 돈의 96%를 변기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스런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들은 40% 이상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을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저는 감지되지 않은 마그네슘 결핍 때문에 심장이 멈춘 환자들의 사망을 선언해 왔습니다. 저는 적절한 마그네슘 수치만 유지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뇌졸중으로 어머니를 잃은 가족들이 응급실에서 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마그네슘을 확인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이 약속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 심장사와 뇌졸중과 싸울 무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김지혜 의사입니다. 15년의 응급의학 경력 후 너무 늦어서 제 응급실에서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간청합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을 시도하실 건가요? 그리고 하루 중 언제 복용하실 건가요? 새로운 보충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의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효과 없는 마그네슘에 돈을 쓰고 계신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